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부 음식과 술을 주요 피의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검사와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신 구체적인 정황을 법무부가 확인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외부 음식을 제공하며 회유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되면 저와 지금 제가 1심에서 처벌받은 모든 내용들이 다 상쇄되고 모속으로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았고, 본인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검찰청으로 불러 각종 음식과 술을 주며 특정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나서서 의혹 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속 수감자들이 검찰청에 불려와서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파티를 하고 연어 파티하고, 검찰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들도 하지 않는 짓을, 심각한 일입니다. 이게 그냥 있는 징계 사안이나 잘못이 아니라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게. 이에 검찰이 회유하거나 진실을 조작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면서 의혹은 유야무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지난 한 달간 당시 개호교도관 등 관련 인물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검사실 내 영상 녹화실에 외부 음식물과 술이 반입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등 공범들이 담당 검사와 저녁으로 연어 회덮밥과 초밥을 먹고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 마셨다는 매우 구체적인 정황이 나온 겁니다. 법무부는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고 일부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입장문까지 내며 술과 음식 반입이 없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 발표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법무부가 이화영 전 지사의 주장을 답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조혜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이화영 술자리 의혹은 지난해 4월 4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조사실 앞 창고에서 술을 마시며 설득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습니다. 그 뒤 이 전 부지사 측은 2023년 6월 30일, 6월 28일, 7월 3일과 5일 등을 음주 일자로 지목해왔고, 술을 마신 장소에 대해서는 창고가 아니라 영상 녹화실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날의 출정 기록 등을 제시하며 검찰 청사에 술이 반입된 적이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 38명 등 여러 관계자들을 조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오늘 당시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 그리고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주요 피의자들의 도시락 비용을 쌍방울 측에서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한 겁니다. 술자리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박상용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조사와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 무근임이 밝혀진 건이라며 법무부 발표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배치될 뿐 아니라 이화영 피고인의 주장을 답습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박 검사를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이제 변호사 해임하는 건 내 뜻이 아니다, 내 본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이화영 전 지사의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하면서 변호인이 이화영 전 지사의 입장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내가 해임을 시킨 거다라고 하면서 이화영 전 지사가 좀 변호인에게 놀아나고 있고 변호인들은 뭐 일종의 검찰 친화적인 뭐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법정 안에서 싸움까지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우자가요, 아내가 오늘 직접 이야기한 것도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갑자기 하지도 않은 이유를 여기다가 덮어씌우고, 결국은 제가 어제 재판장에서 소리 지른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절대 못 가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네. 뭐 이화영 전 부지사를 배우자가 구출에 나선 겁니까? 왜 이렇게 좀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한 거예요? 글쎄요, 뭐 좀 황당하긴 하죠. 사실 네. 이런 일이 잘 없기도 하고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해임됐다고 하니 뭐 네. 재판관들도 아마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일단 이 부인, 그러니까 아내가 계속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남편이 검찰로부터 압박당하고 회유당하고 있다. 하면서도 냈죠. 네, 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검찰은 지금 이 쌍방울이 그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가 사전에 이화영 지사로부터 보고받았을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쌍방울 그 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연관관계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모종의 결탁이나 뭐 또는 청탁 이런 게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결국에 이 중간자로 보여지는 이화영 지사의 진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화영 지사가 아시다시피 그동안은 계속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죠. 근데 이게 일부 변경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정확한 진술을 뭐라고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이화영 지사의 자필 편지와 부인의 탄원서가 등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진술 번복은 없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인의 입장에서는 둘 중 하나인 거죠. 본인의 남편이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남편은 지금까지 결국에는 본인의 무죄를 두고 싸우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네. 그 방북 대납 비용 관련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죄로 싸우고 있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진술을 바뀌게 되면 결국에 형량은 좀 일부 단독범이 아니니까 공범이라서 형량은 낮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유죄는 확정이 되는 거죠. 본인이 자백한 거니까요. 네. 근데 이런 면에서 아마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검찰에 회유당하는 것도 못마땅하고 유죄를 본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못마땅했을 것이다라는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변호인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그전까지 계속 변호인이 붙어서 검찰 수사에 항상 옆에서 수사를 받았던 상황인데 이제 와서 뭔가 큰일이 난 것처럼 이제 와서 왜 입장이 바뀌었고 왜 어떤 수사를 받고 있길래 이런 입장 변경이 됐는지를 막 말 그대로 호들갑을 떨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전까지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달라진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계성을 하나도 시사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대북 송금 관련돼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갑자기 전폭 지원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부인이라는 분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고 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이재명 대표와 대북 송금이 연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진짜로 민주당이 이화영 전 지사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그 부인이 정말 진심이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도울 기회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지원한 변호인 한 분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전까지 그렇게 있다가 갑자기 입장선회가 되니까 이렇게 막 나서서 하는 거를 보면 결국 지금 이 모든 맥락은 이화영 전 지사와 대북 송금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필사의 의지 같은 걸로 보입니다.